버스 지나갔어? 할게요. 아, 하지 마요. 네. 평면 좌표 써있다. 적을 게 없네. 뭐야? 아, 이거 지금 한거 아닌가? 네, 시작할 건데 일단 1번부터 써 있는 거랑 평면 좌표 거리 이거 써 있는 거 있잖아. 그 거리 써 있는 거 그게 수업 때 하는 거고 1번부터 문제 있는 거가 그 쭉 이제 숙제예요. 아, 모르다. 한 번 수업할 때마다 60문제씩 줄 거야. 한 주에 120개야. 한 주에 120개야. 근데 내가 수업 중에 한 문제가 그대로 껴있는 게 20문제가 있어. 그럼 한 번에 숙제 40개지. 근데 답 그대로 베껴가지고 표시만 하면은 자기 손해거든.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게 이충하고 은혜가 시험 기간이 뒤잖아. 그래서 경각심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50일 아니라 60일 남지 않았어? 55일? 49일. 사- 아, 47일 남았어요. 48분 남았어. 수아? 영주 괜찮아요. 진짜 안 했는데. 괜찮아요. 52점 나왔어요. 그래? 어? 생일 곱셈법 까먹었어요. 가로 세로 행열. 생일 곱셈 어떻게 하는지 계속 생각하려고. 아, 수아야 그러지 말고 아니 몇 개 암기해줘야 돼. 그거 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숙제 그렇게 되고요. 그 비반하고 차이를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 뒤에 14번부터가 심화 문제 있거든. 그 문제를 B반은 안 풀어줄 거고 AC반은 풀어줄 건데
뒤에서 16번 이런 거가 외분점 개념인데 교육과정 외의 과정은 AC반은 안 해줄 거고 D반은 그걸 해줄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에 그래서 숙제 19문제, 20문제 겹치니까 꼭 그거 하면서 복습해줘. 알겠어? 진짜 제가 안 해요. 근데 진짜 할 거임. 이제 진짜 공부할 거임. 진짜로. 진심으로. 알겠어. 넌 해야지. 해줘. 47년. 자, 1번. 그냥 거리.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심화 내용 합쳐가지고 할 거야. 자,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그냥 우리 첫 번째 1번. x1하고 x2 사이의 거리다라고 1차원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축이라고 하죠. 축이 하나짜리야. 그럼 그게 1차원. 축이 두 개면 좌표평면이니까 2차원이야. 세 개짜리가 3차원 되겠죠. 3차원 그냥 설명 한 번만 드리면 이렇게 축 3개 그리면 3차원이에요. 이게 이제 입체적이다. 입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직육면체 잡아가지고 나오는 게 3차원이죠. 이제 그래서 축이 3개여야지 3차원이다. 그게 기하 때 배워요. 내년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가 x1, y1하고 x2, y2 그냥 기본 개념 하면서 같이 할 거예요. 사이거리. 이렇게 요만큼의 거리 재는 거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잴 거야. 나 한 번씩 물어보니까 수아야 어떻게 해야 되게요? 빼버려. 어떻게 빼요? 둘 중에 큰 게 모르죠?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는데 모르니까 뭐 써줘야 돼? 절대값을 꼭 써줍니다가 일단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기억하지? 당연하죠. 그래 알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이걸 거리 D라고 한다.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 과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분점 요거 할 거고 내분점하고 중점 할 건데 내분점 그 다음 중점 그 다음 무게중심까지 하자. 공식을 무게중심 그 다음 암기사항들 있어가지고 그거 봐주시면 돼요. 일단 내분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니? 일단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A에서부터 B까지 대해서 우리가 좌표 써줄게요. 똑같이 x1, y1 쓸 거고 x2, y2 쓸 거야. 그러고 이때 여기에서 m 대 n으로 이렇게 m 그 다음 여기 n 이렇게 내분할 거야. 요 좌표를 찾을 거야. 그러면 너네 이거 쓸 때 꼭 두 가지 이거 순서 잘 모르는 사람 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랑 B점 x2, y2 요거에 대해서 m 대 n 내분하겠다라고 해서 m 대 n 이렇게 내분할 수 있고요. 이거 가까운 숫자를 가까운 데 기입해 주는 거야. 너네 내분밖에 없어서 헷갈리지가 않아. 외분 있을 때 헷갈리거든. 외분 이제 밖에다 하는 건데 너네가 처음으로 외분 없는 학년이거든.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분이니까 좋으니까 그냥 꼭 가까운 문자를 가까운 비율에다가 붙여 써준다. 그냥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반대로 여기가 우리가 B랑 bx2, y2에 대해서 그 다음 a, x1, y1에 대해서 n 대 m으로 써주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분 공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m 플러스 n 두 개 합쳐주시고요. 그 다음 x자 연산해주는 거지. 하나만 할게요. x자 연산해주면 mx2, 그 다음 옆에 nx1을 합쳐준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m 더하기 n에다가 여기 똑같이 mx my네요. 미안해요. y2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n, y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내분점이지. 그때 중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중점은 m 대 n 비율을 1대1로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중점은 우리가 평균 1대1, 1대1이니까 분모가 2가 걸린다.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내분 공식. 그러고 무게중심까지 공식만 정리하고 뒤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문제 풀이에 집중해서 풀 게 아니라 조금 심화 개념 갖고 정리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은요? 네, 3분의 3개짜리 평균이지. 그래서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공식.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그래서 우리 무게중심은 어떻게 된다? 3개짜리 3평균이지. 3개짜리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거 증명 조금 이따 해줄 거예요.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해서 3개짜리 평균 재준다. 라고 해서 그냥 첫 번째 페이지 왼쪽에다가 다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씩 접근할 거고 과정 자체에 많이 껴서 해줄게요. 그 다음 중선하고 이런 거 뒤에 문제 끼면서 할 거야. 자, 그래서 지울게요.
자, 그래서 1번. y는 2x 위에 있대. y는 2x 위에 있다. 그러고 두 점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을 때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 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위에 있다. 한 좌표를 어떻게 해줘야 돼? A, 2A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잡아준 다음에 각각 거리 공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3,2에서부터 거리, 그 다음 두 번째 5,-1에서부터 거리 하나씩 해주면 돼요. 그래서 A-3의 제곱 플러스 2A-2의 완전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주고요. 그 다음 이 값하고 두 번째 루트 A-5의 완전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지. 앞에 문제는 쉬워요. 뒤에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 13번까지 똑같이 나갈 거여서 뭐라 말했던 거예요. 이때 양변 루트 같이 있죠? 우리 어떻게 처리하나? 그냥 없애요. 양변에 제곱해가지고 없애준다. 맞아요. 없애는 거 맞고요. 이렇게 없애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곱 처리법 해주시면 되고 왼쪽 식에 대해서 우리가 5A 제곱 나오고요. 계산만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6A, 이게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3A. 그 다음 옆에다가 9, 4니까 플러스 13이네. 계산이 틀렸나? 마이너스 2A 곱하고 4니까 여기 마이너스 8A구나.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 여기 마이너스 14A네요. 14A. 그 다음 옆에다가 우변 계산해주면 된다. A제곱, 5A제곱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4A니까 마이너스 6A. 그 다음 옆에 25, 1, 26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에 정리해서 A 값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8A 값이 얘가 이항하면 값이 13이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3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우리가 좌표값 이 A 값 찾아줘야지. 이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좌표값 나왔다. 라고 해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거리 공식 한번 한 거고요. 거리 공식. 똑같은 문제들 실려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그대로 누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꼭 숙제 다 해와야 돼. 숙제 다 해야 돼요. 꼭 좀. 네. 앞에 밀린 거 어쩔 수 없고. 자, 2번. 세점 ABC에 대해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써있어. 삼각형 모양 조사하래. 삼각형 모양.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 모양 찾으려고 하면? 그치. 모든 변 길이 일단 찾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 변 길이 하나씩 그냥 조사해준다. 그래서 선분 AB 하나 찾고요. 그 다음 선분 BC 하나 찾고요. 선분 CA 하나씩 다 찾아줘야 돼.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 선분 AB 길이는 9에다가 몇이야? 25 하니까 9에다가 25 하니까 루트 34. 고마워요. 그 다음 루트 우리 BC 길이 저거는 25 더하기 똑같이 34.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등변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마지막 것까지 해주세요. CA 값은요. 네. 64랑 4니까 여기 루트 68이죠. 이거 우리 피타고라스 걸리지?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걸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뭐라 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러고 이거 모양 잴 때 똑같이 CA가 뭐야? 빗변이죠. 그래서 얘가 빗변이게끔 그림 그려가지고 어떤 각이 90도인지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각 B가 90도다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꼭 찾고 그림 그리는 방법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있고요.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 3번 쓸 때 글씨 크게 쓰지 마세요. 여기 앞에 부분은 풀이가 짧은 대신에 개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해 줄 거니까. 자, 3번 일단 우리 평행사변형부터 할게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특징들이 있어. 특징들 할 건데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제일 기초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일단 정의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 마주보는 평행 그게 말 자체잖아. 맞죠? 그랬을 때 이게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되려고 하면은 길이값으로 잡히는 게 있어. 이래야 어때야 되게? 같아요. 뭐랑 같게? 이렇게 마주본 것끼리 그래서 각각 대변이 두 대변이 우리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고 써 있는 거야.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가 잡혀야지 우리가 두 번째 대각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대각선은 어때야 돼요?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해야 돼요. 대각선은 서로 2등분.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이다. 대각선이 서로 2등분. 서로 2등분.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는 걸 그림을 그려보시면 우리가 평행사변형 하나 모양 그릴 거예요.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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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이 상태인데 이때 우리 대각선 하나, 대각선 둘 그림 그려줄게. 둘.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요각하고 요각을 억각이라 부르지. 그 다음 요각하고 요각을 억각이라 부르지. 그때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가 똑같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가 똑같고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가 똑같아지는 게 두 대변 길이가 같아서 AS, A까지 되니까 우리가 길이가 같은 거야. 저거 나란한데 길이까지 같으니까 평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 문제 조건에서 두 쌍의 대변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써 있으면 평사라고 써 있는 거야. 그냥 평행사변형이에요. 저 말 자체가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두 대각 크기가 같다.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근데 고등 거니까 아주 쉽게 나오진 않아서 요건 중2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대각의 크기가 같대. 똑같이 그냥 그림은 나 혼자만 그려도 되니까 안 적고 싶으면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둘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저렇게 써주면 진짜 친절한 거고 이렇게 A, B의 합은 몇이게요? 180. 그렇죠. A 더하기 B가 180도인 사각형이다 라고 써 있으면은 우리가 값이 평행사변형이라는 뜻인데 이유 자체는 요거 연장선 그으시면 저기 B랑 각이 평각을 이룬다 라고 써 있는 거여서 평행선이 잡혀.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위쪽에도 똑같이 요선 연장선 그어주시면 우리가 이쪽에서 A가 똑같이 여기 B가 이렇게 해서 180도 잡히니까 두 쌍 다 평행해서 평사까지 가지는 거야. 오케이? 각이 같으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가 너네 내가 말 몇 번 했는데 요 선하고요. 이거 중1 거다. 여기에서 요각하고 요각 뭐라 불러? 동의각. 동의각이에요. 동의각이 크기가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평행선 조건이야. 그래서 크기가 같아지면 평행선이야. 동의각이라는 게 두 선을 한 선이 지나갈 때 그냥 동일 위치면 동의각. 그 다음 요각하고 요각은 엇각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같을 때가 평행선 되는 거야. 알겠죠? 평행선 조건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학년이 있어서. 자, 그 다음 요걸 통해서 우리가 마름모로 넘어갈게. 두 번째 마름모. 직사각형 먼저 하자. 직사각형.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에서 필요한 게 있어. 직사각형 조건이 되면은 뭐가 되게요? 90도 직각. 90도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문제에서 자꾸 나오는 말들이 있고, 그 다음 대각선이 어떻게 되게? 대각선이 어떻게 돼, 민수야? 대각선이 그 서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야. 같은 여기 뒤에 잘 적어야 돼. 평사까지 적어줘야 돼요. 알겠어? 유서가 안녕? 몇 개 안 풀었어. 와. 너 편한데 앉아.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기? 오케이. 안 보여. 알겠어. 이게 숙제고 요거에서 3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두 대각선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고요. 그 다음 말 표시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 친절하게 나와. 내용 자체가. 그래가지고 우리 1번, 2번 해줄게요. 두 대각선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써 있는 거야. 평사.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죠. 여기까지 잡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대각선을 서로 그림 그려주시면 하나, 둘 그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때 평사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변 하나가 어때? 요 삼각형 하나에서 한 번 끼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 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둘이 완전히 합동이 되면서 서로 대각선 길이가 똑같아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성질이에요. 여기 직각 있으니까 직사각형에서. 오케이? 직사각형인데 이때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SAS 합동으로 대각선 길이가 같아진다고. 직사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직사각형이면 두 대각선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문제 적혀 있으면 직사각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SAS가 되고 처음으로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는 사각형 아니야, 평사야. 사각형 써 있으면 등변사다리꼴 돼서 평사일 때가 중요해.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 길이가 같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이래 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평사면은 아까 말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각이 하나만 90도면 여기 반대편 잡혀 있는 거거든. 그때 둘이 합쳐서 저 A 더하기 B가 180도니까 여기도 직각이 잡혀서 모두 직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각고만 90도면은 평사 맞다고. 알겠어? 평사면은 직사각형까지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중2 때 심화 문제들이 요거 직사각형이에요? 라고 물어봐. 중2 때부터. 알겠어요? 그거 알아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마름모 첫 번째 1번, 2번. 언제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마름모까지. 그 다음 포항관계 보고 끝낼 거예요. 그 문제풀이는 두 줄이면 끝나서. 자, 마름모 어떻게 된다? 마름모면 그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이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평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껴지는 조건은 뭐야? 수직인 조건이 껴지는 거야. 이등분은 평사부터 있었으니까 수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름모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름모 정의는 뭐야? 내변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내변 길이가 똑같다. 이게 마름모 정의죠. 오케이? 그랬을 때 내변 길이가 똑같은데 이때 어떻게 돼요? 서로 수직 이등분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얘네가 평사기도 한 거니까 둘이 평행 이렇게 되고 있어. 오케이? 아까랑 똑같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매겨주면, 그 다음 이쪽에다 이렇게 매겨주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까지 맞는데, 지금 이때 얘랑 얘도 서로 각도가 똑같아지면서 우리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우리 180도를 나눠 먹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90도씩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수직 이등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처럼 각도 표시 하나씩 다 해볼게요. 여기 요거 평사 기본 깔려 있으니까 억각, 그 다음 억각, 그 다음 여기 억각, 억각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요거 억각, 여기 네모, 그 다음 여기 네모, 억각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얘네가 모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평사기도 하고, 얘네가 평행사변형 껴있고 평행사변형 껴있어요. 그 다음 대변 길이끼리 똑같아. 그때 지금 이때 2등분 되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아. 그때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이 서로 SSS로 합동인 거야. 여기 봐주세요. 요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렇게 똑같아서 SSS 합동이야. 그래서 내가 방금 조건 틀리게 말한 것 같아서 다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평각을 반을 잘라서 값이 직각이 돼야 된다. 이게 말은 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평사 조건 껴진 채로 둘이 합동, 위에 거 둘이 합동해서 모두 수직이 되니까 서로 수직이 등분이다. 요 조건이 플러스 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 마름모는 어떻게 되게요? 마름모에서 중요한 거. 똑같이 마름모에서 중요한 거 뭐 있게요? 그치,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게 정의죠.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 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 같은 평사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1번으로 풀지 2번으로 풀지 잘 갈라내는 게 마름모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개 다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줘야지 문제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문제가 계속 껴있는 조건이 대각선이 잘 껴있잖아. 그래서 대각선 갖고 푸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대각선이 1차 관계에 대한 관계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각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해볼게요. 3번 금방 풀어요. 3번. 그래서 요 삼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 문제에 여기에서 좌표 평면을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 문제 OABC라고 써 있으니까 OABC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얘네에 대한 대각선 하나라.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 둘 이렇게 해가지고 둘에 뭐가 똑같아? 중점이 똑같다로 푸셔야 되는데 이유를 적을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 얘가 평행사변형인데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어느 점 찾으래?
B점 여기가 A, B라고 찾으래지. 이유 써놓을 거야. 그래야지 기억이 좀 오래 나니까. 여기 0,0이야. 얘를 우리가 길이 값을 이용하지 않고요. 길이 안 할 거야. 왜? 왜 안 해요? 왜 대각선을 할 거야? 대각선 2등분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유는 있어야 되잖아. 길이가 지금 차식이 여기에서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요 길이 재는 식 자체가 선분 CB에 대한 식을 적어주면 루트 A 빼기 2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빼기 1의 완전제곱 쓰니까 얘는 차수 자체가 2차 관계야. 2차 관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2차 관계야. 근데 우리가 문자 2개 풀 거니까 반대쪽 요쪽하고 요쪽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맞는데 차수가 높다고. 근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해 라고 하시면 둘의 대각선의 평균값 잡아주시면 m이라고 찾을게요. m. 그러면 이거 2분의 a 플러스 그 다음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0 달리니까 이 값하고 우리가 이쪽에 대한 중점값이 똑같다라고 해주는 거니까 이게 2분의 3, 그 다음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다음 식은 우리가 여기 문자 2개 있죠? 그때 식 2개니까 정확히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차수 관계가 어때? 1차 관계다. 그래서 이걸로 풀겠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각선이 차수가 낮으니까 항상 풀 때 더 유리하다는 거야. 항상 풀 수 있을 거야, 위에 걸로도. 근데 아래 걸로 푸셔야 돼요. 차수 안 키우고 풀어야지,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B 둘이 곱하시면 9가 나오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네, 파푸스. 일단 칸 채워주고 파푸스 내용 설명 좀 해드리고. 잠깐만요. 네. 뭐라고? 아, 토요일날 민결이 와요. 토요일만 민결이 같이 들을 거야. 괜찮았어, 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 요거 할 거고요. 그냥 파푸스 내용 다음 문제에서 껴줄게요. 일단 설명을 좀 잘 들어보고 이렇게 써있고 그냥 문제 우리 코드에 맞춰가지고 그냥 좌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선 그어져 있고 여기 5점 써있고 요 점이 D점이다 라고 써있고 여기가 C의 좌표 이렇게 써있어요. 자, 문제에서 접근할 건데 여기에서 맨 첫 줄에 써있어. 이 BD 길이는 DC 길이랑 똑같다. 이것만 읽을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 이 길이랑 뭐가 똑같다? DC. 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BD 대 DC가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죠. 이거를 아는 채로 문제 풀어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중앙값이 되는 요 자리 있잖아. 정중앙은 아니어도 여기 좌표를 우리가 0,0으로 놓으면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좌표 저렇게 얹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데다 균등하게 분배해주면 조금 쉬우니까. 그래서 한쪽에다 싫지 않고 저쪽을 놓겠다라고 하면서 요 증명 과정이 있는데 이거 칸 채우기 문제 나오기가 좋고요. 그때 여기 0,0 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0,0로 놔달라 라고 초반 줄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길이 값이 요만큼 길이 값이 1이면 요만큼 길이 값이 2라고 해달라니까 우리가 여기가 몇이야? 2,2C,0이죠. 2C,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놔달라고 하면서 가번 채워지는 거야. 가번이 2C 이렇게 되는 거야. 유서가 이게 13번까지 쉬울 거고 14번부터 어려워. 여기가 비방 같이 듣는 거여서 여기까지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요만큼에 대해서 길이 공식 저거 하나씩 계산해달라고 하고 있어. 선분 A, B의 값에 제곱해달래. 이 값은요. A 플러스 C의 완전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선분 여기 AC의 길이의 제곱 요거 써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A 빼기 2C의 값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 요거 여기 식대로 채울 거여서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이거 찾아놔야 돼. AD의 제곱 이만큼은 몇이야? A, B에서 0,0까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 옆에 BD의 제곱 요만큼 길이값 다 찾아놓고 칸 채워줄 거야. 요만큼 길이 C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아니요. C의 제곱 맞아요. C의 제곱. C여서 C의 제곱 해주면 된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옆에 식 채워주시면 되는 거야. 불편함 없고요. 그냥 여기 옆에다 이 식 실어달라는 거야. 2배 곱해가지고 저식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c 전개해서 그냥 하나씩 써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앞에 2ab의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c의 제곱이니까 저거 전개해달라는 거지. 그냥 전개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ac 옆에다가 플러스 4c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이게 좌변식이에요. 좌변식. 그 다음 우변식은요, 요 값은 3에다가 a d의 제곱 갖다 꽂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2bd의 제곱이니까 옆에 2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대로 연산만 해주면 된다. 그때 값이 같은지 알아봐 줄래? 라고 하면서 가번 칸 채워주세요 라고 한 거네. 가번 자리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2c 저 칸 그대로 들어가지면 되겠다. 마이너스 적혀 있으니까 2c만 이렇게 들어가지면 된다. 그러고 실제로 요거 계산을 하시면 똑같은데 2a제곱 여기에서 계산하면 3a제곱 나와요. 좌변식 요따 써줄게요. 3a제곱. 그 다음 요 값을 전개해 주시면 4ac 지워지고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하시면 2c의 제곱, 그 다음 2b의 제곱 걸리죠. 그때 여기에서 4c의 제곱, b의 제곱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계산하시면 3번 6C. 잠깐만. 여기에서 계산 c한테 해주면 2c의 제곱 되고 여기 4c의 제곱 걸리는 거지. 그래서 값이 6c의 제곱, 그 다음 옆에 여기 2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3b의 제곱 해가지고 진짜 식이 딱 알맞아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옛날에 파푸스 요것도 자, 5번 볼게요. 3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라고 써 있어. 5번에다가 증명해 줄 거고 좀 이따 중선은 조금 이따 해줄 거야. 저거 칸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어차피 요따 못해서. 우리가 무게중심 일단 하나만 할게요. 무게중심 통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 먼저 요 자리가 좀 넓을 것 같고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 써놓을게요. 일단 무게중심 하시면 3개짜리 평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러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씩 증명해 줄 건데 이거 무게중심 공식 어떻게 나오냐. 무게중심이 중2 때 몇 대 몇 비율인지 배웠지? 2대 1이죠. 2대 1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우리가 작도해? 무게중심 작도법. 중점. 이제 나올 때 됐다. 중중교. 세 중선의 중점. 교점이란 거지. 와.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무게중심 증명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중점 잡아주시고요. 여기 M이라고 써주면 여기까지 요 선을 그어줘. 그럼 중선 됐지. 그거를 우리가 2대 1 비율로 끊어주시면은 우리가 무게중심 G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분점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좌표 찾아주시면 얘는 x2 플러스 x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중점, 그 다음 옆에 y2 플러스 y3 요거에 중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이거 내분 공식 실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때 2대 1이니까 2대 1 그대로 우리가 분모 3 걸리고요. 그 다음 x자 연산할 거니까 얘랑 얘 곱하시면 x2 플러스 x3 걸리고 1이 여기에 곱해지니까 플러스 x1 얘가 되는 거야. 컴마 3분의 y 관계가 똑같으니까 전혀 다른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지. 그래서 내분점 갖고 푸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매 문제마다 할 수 없으니까 세 좌표의 평균으로 가겠다. 이게 일단 기초 무게중심이고요. 2대 1 비율까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게 무게중심이야. 오케이? 옛날 과정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건 지금 여기부터가 추가야. 시험 대비해서 정리해줘야 되는 건 쟤가 아니에요. 쟤는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그때 여기에서 요만큼을 m 대 n, 그 다음 옆에 m 대 n, 그 다음 여기 m 대 n 이렇게 우리가 잘라줄 거야. 그러고 이 점 좌표를 x1, y1, 그 다음 두 번째 x2, y2, 그 다음 세 번째가 x3, y3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때 각각 내분점에 대해서 내가 계산해 줄 거니까 본인들은 그냥 좌표만 적어줘. 자, 여기 자리 m 대 n 내분점 할 거야. 그럼 둘이 합치면 m 더하기 n분의 우리가 m 요따 곱해주니까 mx2, nx1 얘가 x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 y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y2, 그 다음 옆에 ny1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하나씩 적어줄 거예요. 여기 내분점 찾을 거야. 여긴 m 더하기 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때 똑같이 m 값을 여기다 곱해주니까 mx3 내분 공식이에요. nx2 그 다음 옆에 m 더하기 n분의 우리가 my3 그 다음 옆에 ny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냥 좌표 적는 거고요. 좀 이따 적으라고 할 거예요. 기다려줄게요. 이거 m 더하기 n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m 값이 요따 곱해지는 거야. 그럼 mx1 그 다음 두 번째 n 여기 x3 그 다음 컴마 m 더하기 n분의 똑같이 my1 그 다음 옆에 ny3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지금 이때 요 내분점들로 이뤄진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의 무게중심. 그럼 저 노랑, 초록, 분홍색 저거에 대한 무게중심을 우리가 공식을 써주면 자, 요거 G 다시라 할게요. G 다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해주면 3분의 지금 여기 합쳐봐. 하나, 둘, 세 개가 내분 비율이 똑같아가지고 분모가 통분돼 있어. 그게 1단계야. 그러면 m 더하기 n으로 분모값 들어가. 그 다음 여기 분자값에 mx2 여기 서 있는데 nx1부터 볼게요. 요 nx1 여기가 mx1 이렇게 해서 x1 문자에 대해서 m 플러스 n으로 인수를 가질 수 있어. 저렇게. 그 다음 옆에 똑같이 x2 입장에서 x2 입장 계산해 줄게요. mx2 그 다음 여기 nx2 이렇게 되니까 x2 묶어주시면 m 더하기 n 그 다음 옆에다가 x3 적고요. 옆에 m 플러스 n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러면 분자값이 여기에서 얘네가 인수니까 모두 약분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남는 계산이 뭐야?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여서 저 내분 비율 갖고 우리가 원래 무게중심하고 일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암기해서 푸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게 G 다시 값이 요건데 얘는 원래 지값하고 일치하다는 거야.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른 데가 아니야. 요길 기억해야 돼. 지금 얘가 요 비율 있잖아. m 대 n 요걸 같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대로 돌려줬을 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대 1이야. 2대 1이야. 2대 1이야. 이렇게 적혀 있어야지. 2대 1인데 2대 1인데 여기가 1대 2야. 낚시 문제예요. 직접 해야 돼. 직접 찾아야 돼. 저건. 그래서 봐봐. 반시계 방향으로 비율 관계가 계속 똑같이 걸려야 돼. 2, 1, 2, 1, 2, 1. 그 순서로. 만약에 3대 5야. 3, 5, 3, 5, 3, 5.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쭉 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때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얘가 무게중심이 일치하게끔 걸린다라고 하는 거야. 원래 무게중심하고. 이거 하나 암기해줘야 돼. 적어줘요. 이거 문제풀이 한 3초면 되니까 이거 적는 거 먼저 해주세요. 무게중심 2개 유형 외워야 돼. 시험 때 수정 볼 거야. 이거 암기 사항들을 방학 때 최대한 안 했었어요. 어차피 다 까먹어서. 맞아요. 그냥 무게중심 열심히 구하면 돼요. 타임어택이어서 암기해줘야 돼. 근데 시험 보는데 떨리면 어떡하죠? 시험 보는데 떨리면요. 너무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쌤 얼굴이 막 오버랩되면서 막. 안 돼. 그 집중력 분산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지금 만들어야 돼.
내가? 너무 셋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은 못하겠다. 적으셨어요? 네. 유설 적고 있어? 잠깐만요. 열심히 적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저거 내분 잘 못하시면 내년에 3차 함수에서 극점 비율 관계인가? 말을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요 3차 함수를 나중에 그리거든요. 3차 함수 그리셨을 때 여기에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걸려. 이거 내분 공식이거든? 얘랑 얘네 비율이 있어요. 그거 식 갖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내분 공식인데 증명할 때 뭔 소리지 하고 그냥 쳐다보고 외운다. 쌤, 저 기아 할 건데 어떻게 해요? 기아요? 화이팅 하시면 되지. 기아 할 수 있어. 아니, 지금 들어야 돼요? 기아는 무조건. 기아 원장님께서 하실 거야. 쌤 왜 기아 안 오세요? 기아를 어렵더라.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푸실게요. 5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를 A, B라고 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세요라 써있어. 이거 그냥 공식하면 되죠. 0, 몇이에요? 3이겠네. 0,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풀이는 내가 아까 3초라고 말했죠. 아까 그 개념을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꼭 다시 읽어봐 주세요. 펴가지고. 알겠어? 이거 남기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 다음 6번 관계도 우리가 무게중심인데 이거 증명해주고 문제풀이 그냥 간단하게 할 거야. 6번 여기에서 그래서 개념 자체가 어떻게 잡혀야 되냐. 아까랑 똑같은 관계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만 할 거야. A, B, C. 그 다음 여기 x1, y1 써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2, y2 써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x3, y3 써있고 여기 무게중심 점 G의 좌표 우리가 여기 A, B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A, B 찾을 거야. 우리가 저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저기 지점 A, B라 할 거야. 근데 무게중심이라 벌써 해버렸네. 미안해요. 요거 P라 할 거예요. P예요. 네, 맞아요. P라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제에 써 있어.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의 길이의 제곱 합쳤을 때 얘의 최소값에 대한 관점 구해줄래요? 라고 써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각각 거리 공식 해주시면 되는데 A 기준 하에 할 거여서 A 빼기 X1 요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옆에 B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옆에 A 빼기 X2 제곱 더하기 그 다음 B 빼기 Y2 왜 제곱 더하기 A 빼기 X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Y3의 제곱인데 지금 이때 식 관계가 피곤하니까 우리가 X 관계만 하나만 정확히 밀어줄게.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하나, 둘, 세 가지 해줄 거야. 그럼 3A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되고 옆에다가 A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 뒤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X1, X2, X3는 입장 자체가 꼭지점이 주어진 거야. 그 내부 점 찾을 거란 거야. 최소 관계를 가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A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목표치인 거야. 그럼 여기 앞에 A제곱 걸리고 옆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A의 개수야. 요거의 A의 개수예요. A의 개수. 그럼 뒤에 뭐가 들어와야 돼? A 입장에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나오고 요거의 제곱값이 요 자리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x 관계만 내가 지금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 뒤에 관계는 똑같으니까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3제곱 요 값이 써 있고요. 이때 잘못 썼다.
크기 사이즈 잘못 썼네. 지금 요 식에서 요 부분을 그대로 써줄 거야.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껴서 연산해가지고 받아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x1의 x2의 x3의 값의 제곱이란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계산은 요 부분을 알자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몰라도 돼. 언제가 최소값을 가져가는 거야. 지금 다음 앞에 요 식이 어떻게 나와요? 요 식 부분이 a 마이너스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값에 완전 제곱이 걸리니까 여기에 3배가 곱해진 거고 뒤에 꼬다리 k라 적을게요. 이렇게 걸린 거니까 반드시 실수관계에 대한 우리 a, b라는 저 좌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좌표 찍히면 뭐야? 좌표 찍히는 점? 실수야. 실수죠. 그래서 실수의 값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언제가 최소값이 돼? 요 덩어리 값이 얘가 0이 될 때니까 a 값은 반드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니까 우리가 비관계는 똑같은 관계식이니까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다 라고 일반화를 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관계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최소값이 걸리는 자리는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서 무게중심 두 번째 외워야 될 거야. 두 번째 외울 거. 아까 거 외울 게 첫 번째고요. 아까 앞에 했던 게 외울 거 첫 번째야. 비율 관계 그대로 끊기면 우리가 무게중심 잡힌다가 첫 번째. 그 다음 안에 내부점 갖고 제곱합이 최소값이 될 때 두 번째 무게중심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외워서 풀어야 돼. 근데 외워야 돼, 요거. 아까 그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 3차식. 그거 옛날 버전 수능에서는 안 외워도 됐거든? 근데 최근에는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수학도 암기다. 네, 암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식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음 지점에 최소값은 이라 써있어. 이제 문제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 일단 P란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야. P란 지점. A, 적었어요? 적었어요? 아니 그거 요것만 적으라고요. 요것만 외워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요 정도씩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문제 풀게요. P란 지점이 0, 5, A, B에 무게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 좌표가 1, 몇이에요? 2가 되죠. 그럴 때 우리 5점까지, 그 다음 A점까지, B점까지 각각 길이 하나, 둘, 세 번 재주면 되는 거야. 그러고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5에서부터 P까지 거리 몇이야? 루트 5죠. 그 다음 P에서부터 A까지 거리는 값이 4 더하기 4니까 루트 8이죠. 그 다음 P, B의 길이는 몇이야? 값이 1 더하기 16이니까 여기 루트 17이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제곱해가지고 더해 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20. 똑똑하다. 값이 30 아니에요? 30? 13 더하기 17, 30. 영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30.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게중심점 안 잡으면 직접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꼬다리 잡아야 돼서 자기가. 알겠어? 저 꼬다리 계산 못해요. 그 제한 시간 내에. 이거 문제 풀 거면 다른 거 풀어야 돼. 저기 뒷자리 계속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아 먹고 싶다. 나 오늘 말아요. 그거 먹을 거야. 납작당. 알아들었어요? 네. 이거 뒤에 처리한 거 뭔지 알겠어, 원준아? 민수야 괜찮니? 오케이. 지울게요. 무게 중심이었다. 난 전혀 몰랐어. 수아야, 너 시험 한 달 안 남았으니까 외워야 돼. 닥쳐. 근데 그러면 연휴는 좀 편하잖아. 시험 안 끝난 사람들이 연휴가 불편할 것 같거든. 아 우울해. 다시 치료하면 안 돼. 나도 불편할 것 같다. 아 선생님이 제일 아니야. 근데 우리 재밌게 나와서 내가 전 싸울게. 나 시골 가는데 전 싸울게. 전이나 하나씩 먹자. 공부하면서. 아, 전도 내가 붙이는데 헐. 한 10년째 붙였어요. 옛날부터. 아, 우리 집 미역국도 엄마 미역국을 끓여줄 사람이 없어. 내가 끓이거든. 15살부터 했었어요. 아빠가 오뚜기 3분 미역국 그걸로 끓였는데 맛이 레전드여서 14살 때 이제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걸 보고 내가 한다.
내가 배웠어 할머니한테. 효자시다 효자. 그냥 효자는 아닌데. 자 볼게요.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3, 4분면 위에 속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써 있어. 지금 이때 요 비율로 우리가 내분할 거라고 하잖아. 그때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부터 해줘야 돼. 첫 번째, 우리 너가 내분이란 거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데 외분이 아니라 내분까지밖에 안 걸리니까 반드시 너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스크림 10개 있는데 2대 -5로 나눠 먹을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음수 비율 없어요. 비율 관계상.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t값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1-t 값은 맞아 0보다 크다 이렇게 걸린 거야. 요 비율이 둘 다 양수 비율이어야지 안에서 내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이 0의 비율이면 어떻게 돼? 0대 3으로 끊는다 하면 끊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양수값인 거야. 0 안 돼요. 오케이? 이거부터 첫 번째 걸어서 얘 우리가 교집합이지. 그래서 t의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풀이 접근을 하는 건데 단에다가 지금 써 있는 거야. 그때 이쪽 부분을 정확히 체크는 해놔야 돼. 문제풀이 할 때 난도가 어려울 때 1로 끊기는 범위 갖고 답이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두 번째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 어려울수록 정확히 해줘야 돼. 두 번째, 여기에서 t 대 1-t니까 둘이 합치면 몇이야? 1분의 x자 연산하시면 4t. 그 다음 마이너스 5 플러스 5t죠. 그래서 몇이야? 여기가 5t 마이너스 5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9t 마이너스 5다 라고 컴마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둘이 합치시면요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x자 연산하면 마이너스 3t 그 다음 옆에다가 2 빼기 2t 이렇게 돼서 분모 1 이렇게 걸리니까 마이너스 5t 플러스 2다 이렇게까지 걸리는 게 맞아. 그때 얘가 제3, 4분면 지점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3, 4분면 음수 3, 4분면 음수죠? 네, 저 알아 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자, 그래서 첫 번째 9t 빼기 5가 0보다 작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둘을 연립부등식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t값은 우리가 9분의 5보다 작고요. 그 다음 이거 이항해 주시면 5분의 2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문제가 어려울 때 이쪽이 5분의 6 이런 식으로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위에 거랑 연립부등식 안 해주면 무조건 틀린다고. 알겠어? 서술형 같은 데다 걸어가지고 틀리기가 좋아요. 요거 써줘야지 우리가 맞힐 수 있게끔 나올 때가 있어. 알겠어? 그래가지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 포인트는 저 지점이니까 저거 한다 1번 저기 잡아줘야 돼. 저거 하라는 거예요. 답은 5번. 잠깐만. 답 5번이래요. 답 5번. 8번, 9번, 10번, 11번. 아니요, 우리 19번까지여서 그러고 사이에 한 문제 건널 거긴 한데 그래도 11번까지 하고 쉬어야 돼요. 뒤에 그래 좀 빨리 풀 거여서 지울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삼촌한테라고 했어. 속도 맞대. 됐어? 정윤 안녕. 왜 뒤에 안 들어오고 있어, 저기? 그럴 수 있죠. 이런 거 안 들어오고 싶고 내가 그런 거 할 때만 들어오고. 좌표에서 웃기지 말고요. 좌표에서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저거 위에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아까 그 설명했을 때 그 말이야. 이거 비율 못 쓰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가지고 1대 2인지 2대 1인지 표기 정확히 해주면서 우리가 글씨 잘 잡아주면 돼요.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4랑요. 그 다음 5,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A점 기준에서 2인 거야. 선분 A, B를 우리가 2대 1로 내분할 거래. A 앞에 2인 거예요. 알겠어요? 가까운데 가까이, 먼데 먼 얘들. 오케이? 순서 맞춰서 적으면 되는 거야. 내분은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둘이 합치시면 몇이야? 3분의 X자 연산하면 10,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3분의 X자 연산하시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하니까 값이 마이너스 6이다 해서 3, 마이너스 2다. 요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값이 어떻게 된다? 얘를 y는 2x 플러스 k 위에 있다. 대입이죠. 그래서 대입을 마무리해준다. 3, 마이너스 2 대입하실게요. 그럼 값이 k는 마이너스 8이래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야야야. 왜요? 그냥 웃겨서. 저요? 네. 아, 네.
자, 그 다음 9번 지워볼게요. 9번하고 9번, 11번. 9번에다 해야겠다. 9번에다 정리할 것 좀 하나 정리할게요. 풀이 금방 하니까 밑에 한 3, 4줄 적을 만치만 띄워놓고요. 그 다음 9번에다가 요거 써주세요. 9번. 9번에다 삼각형 꼭지점을 잘라낼 때, 썰어낼 때 넓이 관계. 첫 번째 1번 기초가 있고요. 심화가 있어요. 심화까지 해놓으면 문제풀이 거의 다 돼요. 자, 볼게요. 기초법. 기초는 너무 많이 했어. 사실 기초는 많이 했고요. 여기 꼭지점 이렇게 썰어낼 거야. 그때 밑변비가 여기가 3K고요. 밑변비가 여기가 2K야. 라고 하면 어차피 요 꼭지점에서부터 아래선까지 직각으로 떨어진 요 높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넓이비는 반드시 뭐야? 넓이비 어떻게 돼요? 높이 H라고 그냥 써주면 그냥 밑변비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넓이비는 3대 2인 거야. 닮은 비가 아니죠. 우리 넓이 어떻게 찾니? 식 적어줄게요. 넓이비가 3KH에다가 2를 나눠준 게 높이랑 밑변 곱하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은요. 넓이값이 2KH를 2로 나눈다. 이게 두 번째여서 둘의 비율을 할 때 같은 비율 없어지면 3대 2라는 밑변비랑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야. 한 삼각형 내에서 꼭지점을 쪼갤 때야 밑변비. 이렇게 되는 게 기초법이야. 요거는 사실 초등도형인가 중1도형이거든? 몇 학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중1 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초등 때도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돼.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넓이비가 주어졌을 때 봐봐. 우리가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밑변비를 알았을 때 넓이비도 할 수 있는데 넓이비를 알 때 밑변비로도 우리가 교차해서 왔다 갔다 되니까 등식인 거야 지금. 알겠어? 넓이비가 주어졌을 때 밑변비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밑변비 주어질 때 넓이비 찾을 수 있다. 지금 밑변비 갖고 넓이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1 때 처음에 많이 하는 방법이고 넓이비를 거꾸로 돌려주는 게 밑변비야. 자, 그때 두 번째 심화. 이건 D반만 했었는데 이제 시험 대비 때는 좀 채워줘야 돼요. 자, 볼게요. 내가 여기 밑변이 3K의 비율이다. 그 다음 여기 비율이 2K 비율이다 라고 똑같이 할 건데 그때 그러면 요 왼쪽에 대해서 여기 꼭지점에서 쭉 선 그어준 거야. 그때 왼쪽 큰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방금 왼쪽 거 배웠으니까 요 3S라고 적을 거야. 그 다음 오른쪽 비율은 2S가 되겠죠. 문자 S 하면은 오케이? 괜찮을까요?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삼각형이 또 꼭지점이 또 썰리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요 왼쪽 비율을 나는 3L이라고 적을래. L. 그냥 문자 내가 낀 거야. 왜? 3의 비율, 2의 비율. 노란색 삼각형. 그 다음 여기는요. 2L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랑 여기 비율을 식을 적어주면 3S에서 여기 L을 빼준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2S에서 L을 뺀 비율이어서 여기 비율까지도 얘랑 얘 비율도 3대 2야. 이게 중요해. 저기 넓이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심화 문제는 요 자리값이 여기 비율값이 3대 2다 써있을 때 여기 밑변비가 3대 2다 라고 바꿔내는 게 우리가 문제 포인트가 돼. 저거가 밑변비가 와가지고 넓이비를 위쪽을 줘. 저기 위쪽 넓이가 3대 2야. 그래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넓이비가 얘가 2의 비율, 얘가 1의 비율, 얘가 넓이비가 3의 비율이야 라고 써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 지점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일단 꼭지점이 하나, 둘, 세 좌표는 나와 있어야 돼. 요 넓이 비율 갖고 우리가 저 교점 관계, 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 봐봐요. 요 교점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가자. 요 선의 연장선 그어. 그럼 여기 위쪽에 1대 3이지. 이거 1대 3 내분점이야. 여기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요거 연장선 그어. 그럼 얘 1대 2 내분점이야. 여기. 그래서 1대 2 내분점 하나 잡고 그 다음 요 꼭지점에서 직선의 방정식 하나 여기 꼭지점에서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교점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센시예요. 그래서 위쪽 넓이 B 갖고 아래쪽으로 씌우는 거야. 이거 직선 방정식이 한 문제 있으니까 그때 봐줄 거고요. 하나 껴놨어.
그래가지고 그때 봐줄 거고 그래서 위에 저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저기까지. 저 위쪽 넓이 B가 밑변비로 그대로 썰린다. 그 일직선상에서 우리 점, 좌표, 저기 내분점으로 비율 찾을 수 있다. 저게 문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9번. 9번은 기초법으로 문제 풀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심화 문제는 쉽지 않다.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잘 돼가고 있는 거. 엄청. 두 번째. 네. 두 번째까지 되면은 틀릴 거 없어. 넓이 B로. 자, 그래요. 그래서 9번 문제 풀이할게요. 그래서 A, B라는 그냥 좌표 평면 그려야 되겠다.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1,5 여기가 A점, 그 다음 4,-1 4,-1 여기 B. A, B에 대해서 선분 위의 점, 여기에 대한 선분 위의 점, P에 대해서 OPA랑 OBP의 넓이가 2배래. 여기 삼각형 OPA 넓이가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삼각형 OBP의 넓이에 2배다 라고 써있어. 이거 말 이렇게 꼭 바꿔줘. 사기식 못 적는 사람. 이거 은는이가 똑같이 는으로 바꾸면 돼.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OPA 넓이는 요 넓이의 2배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 그럼 는은 그냥 는으로 쓰면 돼요. 수식 쓸 때. 그럼 얘가 K야. 요거의 2배니까 요거 2K야.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럼 난 잘 모르겠으니까 요 선분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 그때 요 원점 있죠? OPA 넓이랑 OPB의 넓이 B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OPA 넓이가 2K면 여기 넓이가 몇이야? K다. 그럼 저거 밑변비로 2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B를 통해서 밑변비로 옮겨줘야 돼. 문제가 이제 고등권은 그쪽이 많아요. 오케이? 밑변비를 보여주고 넓이를 하시라는 것보다 넓이 B를 통해서 밑변비 내분점 찾아주세요 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1,5에서 A, 그 다음 두 번째 이 점은요 4,-1이죠. 여기 2대1로 내분하신다. A 쪽이 2고요 B 쪽이 1이야. 그래서 둘이 합치시면 값이 3분의 X자 연산하면 값이 9가 되겠죠. 컴마 3분의 여기 X자 연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 이렇게 돼서 이건 3,1이 된다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점 P의 좌표 7. 오케이, 고마워요. 그 다음 10번. 10번 이제 시험 대비여서 그냥 외울 거예요. 하는 방법은 말씀 다시 드릴 거고 그림 따올게요. 이렇게 써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일단 내각 이등분선 이걸 하나씩 잠깐만 해주면 이렇게 내각 이등분선이래. 내각 이등분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비율관계 찾으려고 할 때 자 봐봐, 외부에다 그냥 똑같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1단계야. 그래서 평행선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 외부점 여기에서부터 연장선 그어. 이렇게. 그러면 둘이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도형 자체가 닮은 도형이 되고 이때 요 동그라미랑 각이 여기 동그라미 동의각이 되고요. 요 각이 여기에 억각이 돼요. 평행선 때문에.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가 우리 평행선 도형은 어떤 게 이루어지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라고 이때 걸리는데 얘네 도형이 A 대 B는 A 대 B라고 적힌 거에서 아까 처음에 적혀있는 도형 쪽이 여기 B로 바뀌어서 A 대 B는 A 대 B다. 얘가 걸리는 게 내각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저거 외각 이등분도 삼각형 그리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외각 이등분선 하나만 해줄게요. 요거가 외각이야. 이 삼각형의 외각이 얘야. 그때 우리가 삼각형 안에 있는 저 각 이등분선을 바깥쪽에 평행하게 이동시켰거든. 그 보조선에 꼭지점 하나에 대고 그린 거야. 요쪽에 그려도 똑같아요. 내용 자체 평행하게 그리는 거야. 동의각이 있게끔. 근데 요 각 이등분선을 이제 삼각형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야. 평행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각하고 여기각이 동의각, 요각하고 요각이 우리 엇각. 이렇게 해서 얘네 길이가 똑같아지는데 우리가 이때 아까처럼 여기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여기 교차점 잡아주시면 아까처럼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가 되는데 우리가 외각 이등분선 공식은 지금 요거 대 요만큼은
요거 대 요만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 나온 거야. 아래쪽에 대한 평행선비도 걸린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바꿔주시면 요때 요거 대 요거는 우리가 요거 대 요거다 라고 해가지고 길이비가 나왔던 거야. 그냥 저건 평행선 해가지고 외우란 거 아니야. 외곽 이등분은 안 외울 거야. 저거 저렇게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거 쓰시는 게 맞아. 외곽 이등분은 모양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요거는 모양 외울 거야. 거꾸로 생긴 하트예요. 이렇게 진짜로 저렇게 외워야 돼. 내각 이등분은 시험 때 저거 그리고 있으면 시간 모자라. 알겠어? 시간 모자라요. 저거 역 하트 모양 외워주세요. 그때 윗뚜껑 여기 A 대 B는 아래쪽 비율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길이인지 비율인지 알아야지. 저 비율이에요. 자, 그때 위쪽 비율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를 줄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6 플러스 9니까 여기 5죠. 요거 길이야. 그 다음 여기 1,4에서부터 1,0까지 거리야. 여기 4. 요거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5대 4라는 비율이 걸린다는 거지. 이거 내분점이라고. 알겠어요? 쟤는 길이 실측해가지고 아래쪽 비율 찾은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비율 찾아서 우리가 마이너스 3,4 요거랑 1,0에 대해서 5대 4 내분점 한다. 내분 하시면 돼요. 9분의 값이 x자 연산하면 5 빼기 12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7, 그 다음 9분의 값이 여기 0, 16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네. 요 값이 되겠다. 저 지정값 찾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1번까지 딱 하나 하고 잠깐만 쉬자. 내가 힘들다. (11번) 선분 AB를 이은 선분 AB를 이은 연장선 위에 점 P가 있대. 그때 삼각형 OAP의 넓이는 삼각형 OBP의 넓이의 3분의 1이다 라고 써있어. 밑에다 써놓을게요. 삼각형 OAP의 넓이는 삼각형 OBP의 넓이의 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 라고 써있어. 왜 영자? 계산 틀렸어? 아니에요. 계산 어제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잠깐만. 그래? 계산해 줄래요?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아, 1이구나. 여기 1로 바꿔주세요. 계산 틀리면 그 숙제할 때 알아서 고쳐주세요. 계산값 알아서 할 수 있잖아. 4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요. 9분의 4. 오케이? 저렇게 됩니다. 아마 숙제 문제 그대로 껴있거든? 답이 다를 거야. 그러면 알겠죠? 숙제하면서 알아서 고쳐주세요. 계산 중요한 거는 꼭 고쳐줄 건데 그냥 저런 거 실수 계산을 해주세요. 자, 11번. 저 삼각형 OAP의 넓이는 삼각형 OBP의 넓이 곱하기 3분의 1이다. 저거 써있어요. 그때 여기에서 잡아줘야 되는 건 요 선분 AB에 우리 연장선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연장이어서 P의 좌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P1, P2라고 이렇게 놔줄 거야. P1, P2. 그러고 나서 오란 점이 외부점, 여기 외부 O 이런 게 있어. 그때 우리가 넓이 계산을 한 번만 해볼게요. 이때 삼각형 OBP의 넓이를 K라고 하시면 얘의 넓이는 3분의 1K야. 이렇게요. 오케이? 그럴 때 OBP랑 OAP의 넓이의 관점에 대해서 P1에 대한 관점 갖고 우리가 그림 그려주시면 이렇게 하나 요 넓이랑요 OBP1 이렇게 했을 때 지금 OBP 얘랑요 OAP 둘 중 넓이가 누가 커? OBP 넓이가 크죠. 그래서 이거는 얘는 가능한 거야. 얘는 동그라미. 근데 두 번째 저 위쪽에 P2이지. 저가 두 번째 연산이야. 그럴 때 여기 OBP의 넓이랑 OAP의 넓이를 보시면 OAP의 넓이가 OB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OAP의 넓이가 더 커져. 그래서 두 번째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우리가 P2로 가면 삼각형 OAP의 넓이가 삼각형 OBP의 넓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 포함이야 무조건. 포함해서 우리가 무조건 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자리가 될 수 없구나 라고 달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푸셔야 된다. 요쪽으로 푸세요. 요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식 갖고 잡아줘야 돼. 양쪽의 직선 한쪽하고 한쪽 더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하실 때 넓이비 이제 알지? 우리가 요만큼 OAP의 넓이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K.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OBP의 넓이가 K 써 있어. 그럼 여기가 몇이야? 3분의 2K죠.
그래서 요거 넓이 써주시고 이때 밑변비가 얘가 1대 2가 잘린다라고 해서 요 지점 갖고 내분점 공식 써서 저 왼쪽 끝점 찾는 거야.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P라는 지점을 우리가 A, B라고 적어줄 거야. 그 다음 B라는 지점이 좌표가 뭐예요? 1,3 고마워요. 1,3이라고 줬고요. 얘네에 대해서 우리 내분 비율을 B쪽이 2야, P쪽이 1이야. 그래서 1대 2 맞춰서 적어주시고 그거 내분점 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3,1이 된다라고 내분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너네 내분 공식밖에 없어서 외분 안 할 거야. 외분하시면 계산은 빠른데 하다가 미스 계속 떠. 그리고 교육과정 아니어서 서술형 못 써요. 둘이 합치면 값이 3분의 여기에서 x자 가시면 값이 2a 플러스 몇이야? 1이 되죠. 컴마 3분의 2b 플러스 값이 몇이야? 3이 되죠. 이 값이 예좌표랑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계산해주면 a, b 값 찾는 거야. 알아들어요? 원준이 괜찮아? 저기 외부점 민수 알아들었지? 여기 외부 지점 여기 잡는 게 얘가 중요한 거야. 계산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A점 뭐예요? 마이너스 5 땡큐요. 마이너스 5. 그 다음 B점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이구나 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 외부 두 부분 해야 돼. 한 부분하고 이상해요 하면 반대쪽 해야 돼. 직선이 너네가 생각해보면 알아. 너네 요거 문제 갖고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건데 요 직선에서 직선인데 A점, B점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세 개 부분으로 나뉘지. 1번 요쪽 외부, 2번, 3번 요거 끊어서 여기랑 여기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직선 연장선 위라고 잡혔으니까 우리가 2번은 아닌 거야. 연장선 위니까 1번과 3번만 둘이 나눠서 연산해봐 줄래? 라고 하는 문제야.
의 좌표가 각각 저거일 때 무게중심 구하세요. 아까 그 문제지? 그 비율 했던 그 문제. 그냥 무게중심 찾으면 돼요. 무게중심 찾으면 몇이야? 2,2죠. 2,2 써주시면 돼요. 13번. 13번 할게요. 2,2 써주시고요. 13번 할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자, 그래서 옆에 칸 많이 남겨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 하나 할 거다. 자, 여기 왼쪽에다가 12번 밑에 자리 많잖아. 거기에다가 파푸스 중선 써주세요. 파푸스 중선. 아, 여기서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거 이번에 시험 범위 해야 돼. 이번에 시험 범위 때 계산값 하나 나와 있을 때 이거 써야 돼, 반드시. 자, 파푸스 중선 어떻게 되냐? 파푸스 중선이 우리가 요거 안 썼네. 파푸스 중선 자체가 우리가 중선 개념이 무게중심의 작도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무게중심 문제에서 파푸스 중선으로 문제 풀 때가 많은 거야. 둘이 왔다 갔다 돼요. 그래서 중선 우리가 교점을 찾으면 뭐가 돼?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우리 다 같이 두 개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둘이 똑같아요, 과정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A, B, C에 대해서 중선 하나 그어줄 거야. 중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요 지점이 무게중심이 잡히죠? 네. 맞아? 네. 그랬을 때 여기 바깥쪽 나랑 문자 똑같이 적어줘. 여기 X 길이, 여기 Y 길이, 여기 C, Z. A 하자. A. 그 다음 여기 Z 길이 이렇게 적을 거야.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적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두 배 하시고 이거 A제곱 더하기 2분의 Z 요거의 제곱을 해주시면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길이 한 길이 찾는 과정이 많다. 2분의 2예요. 2분의 Z예요. 요거 반. 2분의 Z.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이거 갖고 파푸스 중선 정리로 문제 처리하시는 거 많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만큼 길이가 2루트 2니까 요 길이 찾을 수 있어. 요 길이 몇이에요? 루트 2. 루트 2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몇이야? 3루트 2. 그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중선이니까 여기가 4가 돼서 여기 한 값 y라고 잡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야. 파푸스 중선 공식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블랭크가 요 자리가 나오거나 요 자리가 나오거나 요 자리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우리가 무게중심 비율을 통해서 중선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용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원준아 알겠어? 중선 길이를 우리가 무게중심 길이값으로 비율값으로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값 계산해 줄게요. 36 더하기 요거의 y제곱은 값이 저기 3루트 2의 제곱 걸리는데 2 두 배 하시고요. 3루트 2의 제곱 하시면 값이 18 되고요. 그 다음 저기 4의 제곱 요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6 더하기 18이니까 34여서 여기 68이니까 y제곱은 계산하면 68 빼기 36인가요? 3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y값은 4루트 2가 되겠다. 4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14번, 17번, 그 다음 18, 19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15번은 일요일 우리 피드백 시간 토요일이지. 토요일날 풀어줄 거야 같이. 알겠어요? 거기 문제 똑같이 껴있으니까. 14번 토요일날 시간 10시 꼭 맞춰줘야 돼요. 못해도 10시 10분에 와야 돼. 우리가 이때 하나씩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 여기 Y축 이렇게 걸려있어. Y축 이렇게요. 그때 여기 점 하나가 B란 점 좌표가 0,4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A점의 좌표가 여기가 8,0이다 이렇게 써있어. 그때 문제를 잘 읽어봐 줘야 돼. A점 8,0에서부터 매 초 1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점 Q는 우리가 점 B에서 매 초 3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 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써있어. X축을 따라 어디 쪽으로? 왼쪽으로 1만큼 움직인다 라고 써있어. 왼쪽으로 1. 그 다음 Y축을 따라 아래쪽으로 3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X값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지 변화량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1초당 1만큼씩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 A점에 나중좌표를 AT라고 써줄 거야. T초 후의 좌표. 그럼 그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돼? 어느 것만 움직여요? 그래서 8 마이너스 T 컴마 0 얘가 된다는 거야. 여기 8 컴마 0이야.
그래서 8 마이너스 t, 0 왼쪽으로 1초당 1만큼씩 가니까 t초 후엔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거야. 요 왼쪽 개념이 뭐야?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개념이죠. 오케이? 그 다음 아래쪽은요? y축에 대한 마이너스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x축 개념, 아래쪽, 위쪽 우리 y축 개념이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요 문제에서 제한 두지 않고 우리 사선 문제들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b에 나중좌표 bt라고 써주시면 이건 0,4-3t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거리 재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거리 재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 심화가 아니래요. 그거 심화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서 0,-4t부터 8-t,0까지 거리 재주면 돼. 루트 써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8- 요거 t의 값에 제곱되고요. 그 다음 옆에 4-3t의 값에 제곱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루트 씌워주고요. 10t의 제곱되지.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16t, 여기 64, 24니까 마이너스 40t, 그 다음 옆에다 64, 16이니까 값이 옆에 플러스 80이 잡히겠다. 그때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끝까지 여기다 10 써주시고요. t 제곱 마이너스 4t 되고요. 옆에다 플러스 4 적히고요. 마이너스 40이 밖으로 나와서 플러스 40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래서 t 값이 몇일 때 우리가 최소값이 나와? 이거 그쵸? 이거 실수의 제곱에 대한 우리 똑같이 아까 그 처리법이에요. 실수 제곱에다가 값이 10이 곱해져 있고 40이 더해져 있으니까 실수 제곱은 0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0이 곱해져 있고 양변에 40까지 더해주는 부등식 성질 써주면 최소값이 우리가 40이 나오는데 이거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같이 루트 씌워주면 이 값이 루트 2루트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t값이 2일 때 우리가 2루트 10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 말고 사선 문제로 하나 더 밑에다 적어줄게. 그래서 15번 칸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4번 문제에서 제한 두지 않고 여기에서 요 선을 따라 요 선은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선인데 이때 이쪽 방향을 따라 우리가 요 선이에요. 이쪽 방향을 따라 우리가 3 루트 2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인다 라고 써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건가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가 A, B라고 이렇게 잡아줄게. 그때 여기 A점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나중에 AT 지점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잡을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저 선을 따라서 우리가 45도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삼각형 이렇게 방향 채워줄 거야. 이렇게요. 그럼 얘는 x값은 오른쪽으로, y값은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x값은 늘어나는 거고 y값은 줄어드는 게 요 선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3루트 2m per sec 속력으로 여기를 움직인다라는 말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x축으로는 초당 3m per sec고 플러스 그 다음 y축으로는 얘가 3m per se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저렇게. 왜? 요 선상에 3루트 2라는 거니까 얘 각도가 45도니까 얘가 3, 얘가 3이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방향이 아래, 방향이 오른쪽 이렇게 걸린 거야. 뭔지 모르겠어요? 3루트 2만큼 여기 선을 따라가는데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45도죠. 1대1대 루트 2 비율에 맞춰서 갈 건데 방향 자체가 늘어나고 방향 자체가 줄어드니까 좌표 자체는 늘어나고 좌표 자체는 줄어든다 라고 해서 AT의 좌표를 우리 표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3T, 그 다음 B 마이너스 3T가 된다 라고 이 좌표 잡아내는 게 문제가 어려울 때 자꾸 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문제에 껴가지고 낼 거여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알아들었어? 민수 알겠어? 이거 문제 몇 번 껴가지고 내줄 거야. 이런 문제 하나씩 나와서. 오케이? 그래서 17번. 17번은 심화 문제가 맞고요. 안 돼. 16번, 15번 건너뛸 거야. 16번은 안 해줄 거야. 외부는 안 할 거여서. 17번 볼게요. 17번 볼게. 삼각형 ABC 써 있어. 그래서 중선 확장되어 있는 문제고요. 엄청 크다. 요 연장선들 표시해놨고요. 여기 10, 여기 8,
여기 6이 써 있어. 그때 우리가 요거의 넓이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넓이를 구하는 게 길이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 너네 높이를 알든 끼인 각을 알든 해야지 공식을 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각도 값이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각도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선에 대한 무게중심 원리를 사용해서 자 볼게요. 여기 10이니까 요 자리가 5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6이니까 요 자리에 3이 될 거고요. 8이 되니까 요 자리가 4가 될 거야. 여기까지 쓴 다음에 아까 했던 파푸스 공식 써줄 거야. 파푸스 공식. 지금 파푸스 공식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가 중선이다. 여기가 중선이다. 여기가 중선이다인데 이때 삼각형 여기 안쪽 봐야 돼. 요만큼 길이 값이 다 설정돼 있는 걸 파푸스로 몰려야 돼. 아까처럼. 아까 블랭크가 하나만 비워야 된다고 말을 했어. 파푸스 쓰려면. 그래서 여기 차 있지. 요쪽만 블랭크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겉에 큰 틀에다 쓰려고 하면 다 비어 있어요. 양쪽 아래쪽. 오케이? 그건 못 구해요. 그건 문자 개수가 모자라니까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8, 6, 5니까 요따 아까 맞게끔 써주는 거야. 64 플러스 3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에다가 괄호치고 요거에 제곱하시면 25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내가 x라 적을 거야. 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x값 찾은 거야. 그럼 여기가 값이 100이고요. 이 값은 값이 50이고 그래서 이게 2x제곱이다 라고 해서 2x제곱 값은 값이 50이니까 x제곱 값은 25니까 x값이 5네 라고 5 써주시면 돼요. 길이 값이니까 반드시 양수. 그래서 요 자리가 5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5. 그럼 여기도 똑같이 5겠죠? 네. 맞아? 그랬을 때 지금 식에서 봐봐. 내가 하는 법 두 가지 할게요. 요거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보이면 하면 되는데 안 보이면 더해야 돼. 계속. 여기에서 더할 거예요. 6, 4, 10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36, 136에다가 요거 16에다가 2 곱해서 빼니까 131을 빼주니까 값이 116에서 31을 빼주는 거니까 이 값이 2y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돌려가지고 길이값 다 찾는 게 맞아. 값이 여기 빼주면 84 되겠죠. y제곱은 값이 42다. 잠깐만요. 계산 한 번만 할게요. 그냥 116 아니네. 100 더하기 저거에 제곱하면 36이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저거 16 더하기 저기 y라고 할게요. y의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값이 여기가 계산하면 104가 될 거고 이 값이 2y제곱이다. 따라서 y제곱은 값이 50이다. 따라서 y값은 값이 루트 50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걸 보셨을 때 저걸 다 채우는 건 그냥 연습이고요. 파푸스 연습한 거야. 반대쪽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너네 길이값 삼각형 넓이 1, 2, 3이야. 1, 2, 4예요. 이거 할 수 있어? 1, 3, 4. 1, 4, 4 이렇게 하자. 요거 넓이 찾을 수 있어? 요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할 수 있겠네. 뭐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면. 근데 우리가 어쨌든 내려가지고 높이라는 걸 찾아야지 반드시 넓이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넓이는 높이를 찾아야지 할 수 있어. 지금 이때 거기에서 피타고라스로 보려고 노력해줘야 돼. 이거 하나가 잘 보여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파푸스를 하나 한 다음에 요따 요게 직각이 잡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진짜로. 6, 8, 10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니? 6, 8, 10이야. 근데 도형 되게 숨겨놔서 잘 안 보이게끔 나와. 문제가 심할수록. 그래서 요 자리가 직각이니까 둘이 곱하시면 몇이에요? 48이고 반 나누시면 24죠. 그랬을 때 요게 24니까 여기 넓이가 12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럼 요거 중선을 자르니까 밑변비가 1대1이어서 12, 12가 나온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가 2대1이죠? 그럼 여기가 24, 여기가 24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값이 24 곱하기 3하니까 72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하나에서 여기로 건너가는 거야. 원래. 길이값 보시고. 유성아 알아들었어? 민수야 괜찮아? 저기 직각으로 봐야지만 풀려. 이거는. 길이 다 둘러가지고 길이 찾으셔봤자 넓이 못 찾아. 그러니까 그쪽 관점이 멈춰져야 돼. 그래서 왼쪽부터 하셨으면 어쩔 수 없어. 피타고라스가 여기에서 직각이 다시 또 잡힐 거야. 어딘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요 자리 하나 더 잡힐 것 같거든. 그거 하셔도 되는데 계속 둘러가지고 계산했을 때 높이 없으면 넓이 못 구한다는 거야. 입장 자체가. 알겠어? 높이 찾아야 돼요. 거기 넓이에다 그어줘. 높이 찾아야 된다고. 높이 찾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렇게 찾아야 돼. 그 다음 18번. 그래서 이거 파푸스 연습하시려고 싹 다 둘러봐도 돼요. 자, 그 다음 18번 갈게요. 자치, 이거 쉽다. 삼각형 OPQ가 있고요. 점 P가 Y는 3X 위를 움직일 때 무게중심의 자치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무게중심의 자치 구하라고. 그러면 점 O, P, Q 다 써있는데 점 P가 Y는 3X 위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니까 B는 3A다 이렇게 써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좌표 다 바꿔주자. 얘가 0,0. 그 다음 두 번째 P는 A, 3A. 그 다음 옆에 Q는 어떻게 돼? 대입하면요. 5A, 3이 되겠죠. 이거 갖고 우리가 무게중심 찾아라는 거지. 무게중심 찾을게요. 무게중심 찾으면 어떻게 돼? 2A, 값이 A 플러스 1 이렇게 걸리는 거지. 네. 이때 저번에 계속 자치 얘기했었는데 요점 좌표를 X 좌표로 보시고 요점 좌표를 Y 좌표로 보셔야지 우리가 식이 연결된다 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X 값은 몇이다? 2분의 X가 A다 라고 적을 거고요. 이때 Y는 값이 A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걸 값을 대입해서 XY 문자로 식을 적는 게 자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값이 여기까지 나온 게 맞아.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키를 줬어. A 값은 뭐래요? 0보다 크다 라고 적혀 있어. 그때 B 값도 0보다 크대. 그럼 A 값이 0보다 크다랑 3A 값이 0보다 크다랑 이걸 해달라는 거야. 그럼 A점을 우리가 뭘로 봤어? X점으로 봤죠? X점은 0보다 크다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이거 X점이 0보다 클 때 그러면 Y값은 몇보다 커? 증가함수잖아 이제. Y값은 X값이 0일 때 몇 대요? 1대죠. 증가함수야. 그래서 Y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으면 맞다 하고 자치 요만큼이라고. X값이 0보다 커요. Y값이 1보다 크셔야 된다고요. 증가함수니까 X값이 0보다 큰 지점에서 Y절편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 값보다 다 단체로 크다고. 오케이. 이렇게 요 점 비워줘야죠. 크다니까. 같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게 무게중심의 자치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점의 자치를 우리가 요거 아직 자치 힘드신 분은 위의 점하고 같은 개념이지 위의 점 개념은 뭐라고? Y는 3X 위의 점이야 라고 하면 X좌표 A라고 두시면 우리가 3A다 이렇게 두는 건데 이 점하고 요 점의 관계식을 쓰는 게 점을 다시 식으로 돌려주시는 게 자치야. 그래서 요 X좌표를 X점, Y좌표를 Y점이라고 두시고 두 좌표의 연결관계 찾는 게 식으로 돌리는 방법이라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X값이 A야, Y값이 3A야. A에다 X 넣어주시면 Y는 3X 돼요. 자치 이렇게 찾는 거라고. 반대로. 점을 식으로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원의 자치는 따로 해줄 거야. 그랬을 때 19번 그냥 그것도 관계식 찾는 거는 똑같은데 헷갈리실까봐 원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19번 그냥 우리 점 P의 자치 방정식 찾으래. P의 점을 A, B로 놓을 거야. 하나씩 거리 공식 간다. 선분 AP의 제곱, 선분 BP의 제곱, 그 다음 이 값은 ECP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여기에다 각각 거리 공식 해주면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값이 B의 제곱 걸리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공식 해주시면 A 빼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걸리는 거 맞죠? 루트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 ECP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2 걸려있고 A 빼기 5의 제곱에다가 2 걸려있고 B 빼기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걸 계산을 일일이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야. 아유 정말. 그랬을 때 이 차항은 모두 사라지는 거 맞죠? 네. 이 차항 모두 전체 다 제거야.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 2A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A 나오고 여기에서 몇이 나와?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0A 나오네.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값이 18A 나오죠? 18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B에 대한 2차항 계산하자. 여기 6B죠? 그 다음 여기가 몇 B예요? 마이너스 6B, 여기 마이너스 12B죠? 그래서 왼쪽 이항하시면 18B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상수항 간다. 여기 1, 여기 상수항 4, 여기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이 50이고요. 그 다음 옆에가 9, 2, 18, 18 된다. 그래서 68을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되는 거야. 값이 몇이죠? 여기가 14죠. 14에다가 값을 68을 빼주시면 54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18 나눠주시면 A 더하기 B 값에다가 빼기 3 하시면 0인데 이때 우리 저 점을 XY. 그치 XY로만 돌리시면 된다 라고 이식 쓰시면 직선의 방정식 찾은 거 맞고요. 1차 함수 형태로 적으라고 하면 Y는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둘 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